비발디 3편입니다. 비발디는 돌아다닌다고 피에타 고원을 자주 비움으로써 고원 관계자들이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협주곡 2개씩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원에 계속 협주곡을 한 달에 2개씩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곡이 거의 450개쯤 넘는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자이니까 소녀들, 그래서 비평가들은 뭐 말하기를 비발디 음악은 강한 힘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는 뭐 좀 센 느낌이 있긴 하지만, 즉 음악 구성 자체가 거기 성인 되기 전에 소녀들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사람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안나 지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기는 잘하는데 노래를 잘못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평가하는데 비발디는 계속 적합한 목소리라고 우겼습니다. 비발디는 뭐 협주곡이나 칸타타 등을 많이 작곡했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거는 거의 숙제 개념으로 했고, 자기 스스로는 오페라에 많이 치중을 하였습니다. 사실 비발디를 오페라의 왕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스스로 94개의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하고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한 4, 5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악보가 제대로 발견된 것은 24개라서 앞으로 더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발디 오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비발디 하면은 사계를 제일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그 소리로 유명한 조화의 영감, 그 다음에 칸타타 중에서는 세상에 참 평화 없으라, 뭐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노래,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칸타타 중에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해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노래도 많지만은 실제로 비발디의 주종은 오페라라고 생각하고 오페라를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비발디는 사실 오페라 욕심이 많아서 90여 곡을 만들고 또 오페라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페라를 작곡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차츰 영역을 확대해서 기획, 공연, 예약, 판매 등을 일일이 다 총괄하고 자기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지만은 안 되면은 너무 방대해져서 관리가 어렵고, 결국 다 하더라도 자기가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간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말기에는 두세 군데 오페라 취소가 일방적으로 동시에 취소됨으로써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 좀 어떤 사람들이 짜고 동시에 취소를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뭐 사회 여러 가지 악재도 겹치면서 안나치로 등의 문제 등도 있고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베니스가 상당히 보수적인데 비발디가 상당히 진보적인 그 풍자 오페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많이 공연을 와달라고 하고, 베니스에서는 뭐 종교인이 그런 비판적인 거를 많이 하느냐고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비발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페라를 만들고 상당히 성공을 거뒀는데 항상 돈이 없다고 나옵니다. 돈을 어떻게 했는지, 빚도 많이 지고, 죽을 때도 뭐 좀 가난하게 죽고, 사실 죽을 때 가난하게 죽어서 무덤에 시체 얻기는 모자르다고 비슷합니다.
비발디 음악도 그렇고 바흐 음악도 그렇고 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그 연주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궁정 음악가들이 아직 계속 있어갖고 음악가들이 자기 음악을 연주하지 뭐 비발디나 바흐 음악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자기들도 능력이 있는데 굳이 그런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보도 찾기 힘들고 예. 그래서 대개 비발디가 죽고 150년 이상 지나서 1900, 뭐 20, 30년경에 이태리 연구가들이 악보도 발견하고 뭐 그다음에 또 연습하고 해서 음반은 거의 1950년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뭐 옛날부터 유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바흐 음악이 실전되었을 때 뭐 우리는 흔히 뭐 부족간에서 뭐 고기 싸는 종이를 맨델시즌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야담이고 실제적으로 그 마테소는 곡 이런 것들은 워낙 좋은 곡이라서 음악가 사이에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연주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맨델시존 이런 사람들이 마테소는 곡 연주 후에 바흐 붐이 일어나고 물론 뭐 맨델신이 바흐의 모든 곡을 찾은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도서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바흐 곡을 정리하고 이런 동반된 상황에서 바흐 곡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이 연주하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바흐 곡을 연주하다 보니까 바흐 곡에 비발디 곡이 많은 거예요. 바흐가 비발디 곡을 많이 편곡한 것이 이제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바흐같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의 곡을 이렇게 많이 편곡을 했단 말인가 해서 보니까 비발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해서 그때부터 비발디를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이 바흐를 찾고 바흐 음악에 비발디가 많아서 비발디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흐 596번도 사실은 비발디 565번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뭐 약간 변주 편곡한 것이고 예. 그다음 바흐 593번 작품도 비발디 580번을 편곡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바흐 1065번 바흐 작품 번호 1065번도 비발디의 작품을 편곡한 것입니다. 조화의 영감 중에서 작품 3번에 10번을 편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에도 몇 개 더 있지 싶은데 바흐가 비발디 곡을 편곡함으로 해서 비발디가 이제 세상에 나오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대개 1945년, 1950년의 시절이 됩니다. 근데 또 오페라는 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발디가 많이 기대됩니다. 비발디 오페라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뭐 베르나체 계였고 흑해의 폰투스 왕국의 마지막 왕의 베르나체 이야기 담긴 베르나체가 있고 또 우티카의 카토네라고 해서 우티카라 하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단테가 지은 신곡 연옥의 제1곡에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시제에 반대해서 폼페이에 동조했다가 폼페이가 지는 걸 보고 우티카도 자살했다 뭐 그런 내용의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란도 핀토 파조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거짓 광인 올란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비발디 오페라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것이 2016년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비발디 오페라가 많이 공연되지 않습니다. 저 내용은 중세 유럽의 수호 기사인 올란도가 사랑하는 안젤리카를 위해서 뭐 마녀의 성으로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올란도 오페라가 3개라고 합니다. 3개 중에서 좀 유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 오페라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영화에 얽힌 비발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